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의 여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워낙 최근에는 급박하게 정치 상황도 변하니까 여론도 상당히 출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해 오던 국민의힘이 꺾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상승세로 이렇게 돌아선 듯한 느낌을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갤럽의 경우는 3주 연속 국민의힘 36, 민주 40 이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NBS의 경우는 국민의힘이 6%가 이번에는 떨어져 갖고 32%, 민주당은 2%가 올라서 38%고, 리얼미터의 경우도 국민의힘은 3.7%가 떨어져 갖고 39.0, 민주당은 3.3%가 올라갔고 44.3.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의 경우도 국민의힘은 38.7로 2.4%가 떨어지고 민주당은 42.9로 0.6%가 올랐습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예. 지금 갤럽의 경우는 그대로 3주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빠져서 민심의 역류가 일어나는 건가,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건가. 우선 갤럽의 경우는 3주 연속 이렇게 동일한 똑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좀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론을 살필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응집하고 결집을 할 때 치열 또 절박, 그 다음에 분노, 반발이 어디 쪽에 더 힘이 쏠리는지 잘 보십시오. 아니 고 박사님도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또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할 때는 더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3.1절 보셨잖아요. 예. 금남로 보셨잖아요. 예. 광주인데도 탄핵 반대 숫자가 더 많아요. 예. 집회에. 그건 절박할 때는 더 뭉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자 이제 한숨 돌렸어요. 한숨을 그리고 솔직히 고 박사님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아직까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각이나 각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각이 당연하다. 각하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줄 탄핵에 대해서도 줄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예. 지금 제일 헌법재판관 중에서 심사가 뒤틀렸다라는 상황이 누굽니까? 문영배 예. 대행 아닙니까? 예. 막 속도를 내고 이럴 때는 득이 만만했잖아요. 그때는. 기세 왜 그러세요? 헌법재판소 법을 제대로 하세요. 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압박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누가 헌법재판관, 누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런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 이야기는 누가 더 지금 절박해졌고 누가 더 반발 게이지가 커졌냐 그러면은 민주당 쪽이죠. 쪽이죠. 진보 쪽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조사되는 시간에 이런 걸 볼 때 나타나요. 예. 그게 상당히 지금 민주당도 오죽했으면 뭐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상하잖아요. 중도 보수 뭐 더군다나 엔비디아예요. 이러던 사람이 지금은 몸조심하라 그러고 최상목 권한 대행을 최후 통첩에다가 지금 탄핵소추 발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줄 탄다 그러잖아요. 예. 똥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 왜냐면 탄핵 찬성 쪽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탄핵 찬성 쪽이 여전히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까? 예. 심지어는 자동응답 조사에서 붙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찬성이 많을 정도예요. 예.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는 뭐냐? 엄청나게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또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거의 한 줄로 묶여 있는데, 그렇죠. 이 경우도 보니까 3주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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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탄핵 찬성과 반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갤럽 조사에서도 58대 36 6입니다. 네, 예. 58대 36. 이렇게 나왔고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에서도 51대 39로 나왔는데 정권 교체는 그대로 있는데 정권 유지 쪽은 2%가 빠졌어요. 지난 그러니까요. 조사보다 네네. 41%에서. MBS도 비슷한 경향입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있어서 인용은 4%가 올라가지고 57%가 네. 되고 기각은 5%가 빠져갖고 34%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여론조사도 비슷한데요. 이 리얼미터에서도 정권 교체 이 부분은 또 5.1%가 올라갔고 55.5 정권 연장 4.0%가 빠져갖고 40.0 그렇죠.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에서도 탄핵 인용 56.7 여기는 2.5%가 네. 올랐어요. 기각이나 각하 3.5% 빠져가지고 40.7 그러니까 여기서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 그리고 탄핵 찬성 그리고 탄핵 인용 이 부분과 정권 연장 탄핵 반대 기각 근데 이쪽 부분이 조금씩 다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 역전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고 박사님 아시잖아요. 여론조사에서 30%포인트로 이기는 국회의원 지역구라도 와 우리가 왕창 이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나중에 득표 실제 득표는 별 차이 안 나잖아요. 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안도 심리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상황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렇지 안 않습니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대통령 판단 누가 다급합니까?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아무 말이 없어요. 느긋합니다. 차분해요. 그리고 느긋해요. 이재명 대표는 뭐 꼬랑지에 불 붙은 개처럼 지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외 집회도 직접 나가죠. 예. 심지어는 대장동 출석 안 하더라도 이거 지금 큰일 났거든요.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실형 유죄가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갈 정신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덕수는 월요일날 선고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각하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고 이제는 여론 참여에 대해서 느슨해진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지층들은. 네. 고 박사님 보세요. 지금 갤럽 보면은 탄핵 찬성 반대가 58대 36인데 8년 전에 박근혜 때는 탄핵 찬성이 한 80%, 85%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58대 36을 헌법재판관 8명에다가 숫자에다 대비를 해보세요. 5대 3이에요. 그렇죠. 5대 3 이에요. 3입니다. 5대 3이니까 기각이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5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던 때하고 주변을 보십시오. 막 오히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탄핵 반대쪽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느긋해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누가 하나가 이렇게 막 밀치기만 해도 뭐 계란을 왜 던져? 왜 내 허벅지를 차? 그러니까 뭐 인파에 밀렸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계란을 던져서는 안 되지만 그만큼 상황적으로 보면 다급해졌다. 8년 전에도 보면 탄핵 당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들이 오히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의 민주당처럼. 그런 상황 인식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좀 유리했었던 한 3주 전에서 불리한 국면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불리했던 3, 4주 전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헌법재판관 개인 공격 안 합니다. 네, 안 오죠.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어땠습니까?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서울서부지방법원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또 구속 신청을 했네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경호처장도 또 본부장도 다 기각됐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다만 이번 여론조사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여론조사 공정에서 19일부터 20일간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49.2,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48.4. 48.4. 네. 그래서 0.8%로 박빙의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예. 구 박사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답 조사의 경우에는 조금 이 적극성의 변동성이 일반적인 조사보다도 전화 면접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뭐 시간대나 이런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어디에 주목하냐? 각하. 왜냐하면 중도층들은 각하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도층에서는 그동안에는 중도층은 선택지가 인용과 기각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각하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최근에 각하가 아주 급부상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은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쪽 질문 뭐 갤럽 조사도 그러는데 각하를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그런 여론이 변화도 맞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각하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는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한테도 또 칼을 어느 정도 쥐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절차가 다시 잘못됐다. 탄핵 재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제 결의에 오면은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요. 기각이냐 인용이냐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될 가능성은 아주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희박하죠. 예. 그러니까 이 각하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중도층이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중도층이라고 이야기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최근에 여론도 워낙 정치적인 현안들이 민감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단 한마디 이런 말만 가지고도 여론이 출렁하는 것. 각하라는 이런 그 가능성이 딱 부상되면서 여론도 출렁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민간 국가가 맞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하고의 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민감합니다. 지금.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